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급조서의 이혁호입니다. 자, 6월 6일 현충일에 펼쳐지는 토요경마 지급조서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최용찬 의원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고수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부진마들의 경주 편성으로 좀 짜여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월초경마의 이제 특성이죠. 월말 경주는 실력이 비슷한 말들이 이제 대거 몰리면서 혼전으로 치닫고 배당이 터지고, 월초 경마는 부진마들 간의 접전 경주에서 뜬금없는 말이, 상대적 인기가 많다 보니까 뜬금없는 말이 사고를 치고, 그런 부분들로 지금 월초 경마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호 기수가 99승이에요 지금. 어느덧 99승이에요 지금. 많이 먹었어, 금년도. 올해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상당히 좀 많이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백승은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뭐 일요일까지도 있으니까 백승. 근데 기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99승하고 백승의 차이는 크다고 하더라고요. 400승과 500승의 차이가 굉장히 크듯이 99승과 100승 차이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뭐가 중요할까? 100승과 99승이. 세 자리냐, 두 자리냐? 세 자리냐, 두 자리냐? 어찌됐건, 김철호 기수의 99승, 그 부분도 체크를 좀 하고 바라보신다면 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문세영 기수가 생각보다는 괜찮은 말을 많이 안 타는 느낌이에요. 문세영 기수의 힘으로 좋은 성적을 또 이번 주 만들어낼지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승부 경주를 좀 공지를 해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 메인 승부는 최용찬 의원이 준비했네요. 4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했고요. 뒤에 9경주가 이혁호의 메인 승부 경주고요. 11경주 고수위원이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4경주, 9경주, 11경주 메인 승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1경주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편성인데, 역시나 부진마들의 경주로 정리를 내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찬 의원부터 가죠. 자, 훈련 자체로 본다면 10번 불꽃왕자가 최근에 이제 상승합니다. 가장 낮습니다. 이게 1조 수성 리더하고 상위군하고 병합을 했어요. 물론 같이 그 당시에 이제 3마리 한두가 더 붙었다라면 28조 이제 하위군 마필인데, 그 마필은 이제 순간적으로 딱 쳐져버리는 가운데 수성 리더를 잘 따라가는. 결국 이제 얘는 6군마인데 4군마를 그 정도로 따라가는 스피드를 보여줬다는 거는 그만큼 스피드가 보강이 됐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불꽃왕자의 입상 이제 서서히 가시권에 이제 들어오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불꽃왕자 서승훈 기수 기승한 불꽃왕자를 최용찬 의원은 추천드렸고요. 고수위원. 예, 첫 경주서부터 엄청난 부진마 편성이죠. 오늘 토요경마가 아주 부진마들, 아주 똥마들을 싹 모아놓은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이변이 나왔지만 아주 무식하게 나와줄 수 있는 이런 하루로 보여집니다. 너무 인기도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어떤 경주든지 인기만은 존재합니다. 저는 이번 경주 6번 위즈 스피드는 강대가리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번 경주 데뷔전 치르는데 주인검사 모습 보면 아주 뻑이 갑니다. 발주도 상당히 좋은데 아주 그냥 문희성이가 몸이 제껴지라고 아주 그냥 잡아 당기면서 품이 바닥으로 가요. 이건 제가 볼 때 이건 무조건 이번 경주 단독 선행입니다. 그냥 당기고만 있는데 전 구간 1000m를 전 구간 당기고만 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나서 통과한 기록이기 때문에 일본 06초 3 늦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초반 SF도 15초 0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독땡이고 그대로 꽂는다. 6번 위즈 스피드를 말씀드립니다. 네, 위즈 스피드. 이게 이제 그 스피드백의 자만데, 엄마가 스피드백이에요.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던 이제 롱스피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예전에 좀 뛰었던 골드백, 이런 말들을 배출했던 위즈 스피드. 2살짜리 말이라 어느 정도 실력을 보여줄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추천드릴 말은 아무래도 이제 부진마 경주다 보니까 앞에서 뛰는 말들이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 가능성이 있는 말이 1부마 영천수와 8마 당찬미상인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뛰어왔던 경주 내용이라든지 경주 거리에 대한 부분을 놓고 따져본다면
조건 자체는 1분의 영천수가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김석봉 기수가 기승을 하던 말인데 이상혁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됐고요. 여기다가 1번 게이트인데 밀고 나오면 선행을 뭐 넉넉하게 나갈 수 있는 조건, 뭐 그 당찬 비상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당찬 비상을 보내고 따라가서도 뭐 최적 전개는 영천수의 차지이기 때문에 6이 나가요, 6이. 그러니까 이게 나가더라도 따라 뭐 6이? 6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얘기하면 되겠네. 이건 100%야. 그러면 제가 고수위원하고 내기를 한번 해야겠다. 4개도 이거는 자신 있어요. 아니 뭐 나갈 수도 있긴 해요.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나가. 얘는 도주마성이야. 네, 저는 이거 소주 한잔 내기 한번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떡시기 내기도 돼. 소주 정도면은 뭐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천수는 누가 선행을 가든 최적의 전개는 영천수의 차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상혁 기수가 너무 최근에 너무 부진하다라는 건데 그거 빼면 저는 영천수가 조건 가지고라도 여기서는 와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부분 영천수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주로 갑니다. 1400 국내산 6군에 12마리 출전했고요. 자, 이혁호가 준비한 우리 지급조사 방송의 준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이혁호의 준메인 승부경주 이경주고요. 자, 최영찬이 이경주는 아마 현장 인기도를 상당히 지금 여기 이 경주 편성 자체를 보면 얘가 이 정도로 인기를 끌 것인가 생각하는 마필이 바로 11번이에요. 직전 모습 자체가 그 전에 뛰었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더 달라져 갖고 나와요. 훈련 자체가 아주 세지는 않지만 힘이 아주 거의 꽉 찬 상태로 조교장을 누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원의 바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그림 자체 나머지 말도 별 볼일 없지만 어쨌든 완전히 변해갖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인기를 끌어도 의심하지 말고 놓고 가는 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최영찬이요. 11번 초원의 바람. 야, 이거는 왜 기술을 항상 이렇게 태울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요. 데뷔전은 소도수. 네. 그 다음 경주는 신대전. 그리고 직전 경주 윤태혁에 의해서 다시 윤태혁. 11번 초원의 바람. 걸음의 변화가 왔다. 최영찬 의원은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요. 고수연. 예, 역시 개똥말 편성이에요. 예, 똥말 편성인데 저는 9번 스피드 캠프를 좀 믿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개똥말 편성에서 그나마 복귀가 그나마 조금씩 뜨고 있는 마필 이 마필. 그렇다고 세게 뜨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경쟁력은 있다. 걸음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복귀가 뜨고 있는데 이번에 3주 만에 출전 주기를 땡겨서 나오고 있죠. 의지가 강해 보이고 또 귀목성이 있어. 일단 오늘 토요일만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타는 거 보니까. 9번 스피드 캠프를 추천드립니다. 네. 스피드 캠프. 제가 이번 경주는 이제 준메인으로 잡았어요. 이경주. 사실 토요일 이경주면은 팬들이 이렇게 많이 경마장에 오지는 않아요. 네, 이제 뭐 나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후반에만 잠깐 나왔다 들러가시는. 그러니까 뭐 매출과 저희가 먹고 사는 매출과는 전혀 직결되지 않는 게 사실 토요일날 오전장 승부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승부 경주로 잡은 이유는 믿음이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요. 바닥패를 딱 놓고 보면은 스피드 캠프와 초원의 바람이 셉니다. 두 마리가 센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1400이라는 거리예요. 1400 거리로 펼쳐진다라는 점이 아마 이번 경주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직전에 제가 복귀를 하다가 진짜 깜짝 놀란 말이 하나 있어요. 결승선 딱 통과하고 난 이후에 걸음까지도 봤는데 야 저거 다음에 나오면 그냥 오겠다. 편성만 좀 잘 만나라라고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여기 나오네요. 지금 어차피 인기만하고 해봐야 해가 치빈 날이라든지 스피드캠프 초원의 바람 뭐 요 정도인데 뭐 제 판단은 그래요. 그 정도 말들은 쉽게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걸음 변화나 내용이 있다. 그리고 1400이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다. 말들도 똥말인데요. 기승한 기수들도 사실 굉장히 기복이 심한 기수들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기수의 능력, 말의 능력 전혀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 없어요. 진짜로. 진짜 그렇잖아, 이거는. 기수들 한번 보세요. 뭐, 유재필. 오랜만에 유재필 기수 나왔죠. 네. 김기배, 방춘식, 박시천이, 윤태혁, 박시천. 그러니까, 진짜 이거 명기수 같다, 갑자기. 김혜선은 인류 기수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적으로 가야 되는 경주지 절대 지난 경주에 어떻게 뛰었니 뭐니 그런 걸로 가는 경주는 아니에요. 자, 1400 경주인데 1400이기 때문에 더 자신 있다. 자, 이혁구가 안 팔릴 것 같아요.
화끈하게 한번 고배당으로 때려보려고 이경주를 준메인으로 잡았어요. 늦게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요. 일찍 나오시는 분들은 뭐 부담 없이 저와 함께 고배당을 노려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경주, 이혁호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자,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3경주로 갑니다. 1000m 국내산 6군에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인데, 이제 이세마들, 제가 금요경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생일이 좀 빠른 말들은 6월부터 이제 데뷔를 해요. 더 빠르면 이제 5월, 포인마들은 뭐 4월부터도 데뷔하기는 하는데, 이번 경주도 이세마들이 좀 눈에 몇 마리 들어오네요. 데뷔전 치르는 뭐 서울킨도 그렇고, 드리모스도 그렇고. 자, 까다로운 경주. 믿을만한 말이 별로 없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번 경주 최용천에 부터 하겠습니다. 네페르티티 자체를 단거리기 때문에 한번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훈련 자체는 좋습니다. 일단 이가의 상위군하고 이제 병합을 하는데, 구조가 특히나 그래요. 같은 군끼리 꼭 병합을 안 시키고, 한 마리는 상위군, 한 마리는 하위군, 이런 병합을 시키는데, 직전에 솔직히 선행 경합이 한 4마리가 선행 경합을 하더라고요. 그거 4코너까지. 자, 그러고도 그렇게 힘을 쓰고도 버티는 모습을 네페르티티가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인게이트인데, 뭐 얘가 저는 선임마다 이걸 떠나서 간에 그렇게 힘을 쓰고도 버티는 모습이었고, 이번에 상위군을 또 잘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 가운데 이번에 또 원게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노라면 요거 입상에 의해서 다시 한번 최선 다해줄 수 있는 그런 만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번만 네페르티티 최용찬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막 네페르티티 다랑아리 뭐 행운들이 덧치면 밝은 내일 막 이런 말들 그냥 막 앞에서 뭉개고 막 난리 치면서 그래도 앞에 갔던 말들 중에 게이트점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끈덕지게 버텼던 말이 네페르티티예요. 자, 최용찬이 형 다시 한번 믿어본다. 고수연. 네, 네페르티티 저 역시 세게 보고 있어요. 상대 무리한 치고 많이 뛰었죠. 그리고 구조 지오운 마방도 아주 잘 나가고 있고, 마명이 네페르티티. 이 고대 이집트 그 18왕조 그 10대왕 그 마누라야. 방송 들을 때 욕하고 그러지 말고 18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18왕조 10대왕 그 왕비거든 이게. 이크니톤이란 그 처야 처. 근데 그런 거를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게 좀 신기해. 저도 이마에 좀 세게 보고 있고, 5번 드리머스도 인기 많죠. 문시영 수가 다시 한번 재기술을 했는데, 데뷔전에는 못 뛸 수밖에 없었어요. 준비 자체가 뭐 너무 설렁설렁했고, 너무 싸가지 없게 건방지게 하고 나왔죠. 근데 이번 경주는 드디어 훈련다운 훈련,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지적 경주 그렇게 건방진 훈련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5번 도린 포스와 1번 저는 개인적으로 원장 한방 막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드리모스 그리고 네페르티티가 이제 그 뭐 부인? 18왕 부인. 10대왕 고대 이집트 이크니톤이라는 그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처야.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드는 게 이제 우리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그렇지.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예쁘다라고 이제 후세에 알려줬잖아요. 근데 클레오파트라의 그 실물이 담긴 그 동전이 발견이 됐는데 진짜 못생겼더라고.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걔가 그 시절을 어떻게 꼬셨는지 그 과정 보면 기가 막힌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났어요. 드리머스와 네페르티티 두 마리가 추천만을 났고, 저는 12분만 동촌의 아침을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재밌는 거 사실 3세마 중에 될만한 말들은 뭐 네페르티티나 달콤한 주말 정도인데, 달콤한 주말이 뭐 제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기수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김동철 기수의 기승이라는 네페르티티밖에 없고요. 드리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2세마로 아직은 좀 덜 연그러지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두 마리가 뭐 앞으로의 가능성은 상당히 크지만 이걸 깰 수 있는 말이 누가 있을까라고 따져봤더니 동촌의 아침이 눈에 워낙에 뭐 그러니까 왜 동촌의 아침을 제가 좀 세게 보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들이 지금 뭐 데뷔전 치르는 말들이 뭐 강호천년이나 서울킨이나 2세마들인데 얘는 3세마입니다. 그러니까 골격이라든지 근육의 완성도가 상당히 그 절정에 있을 때 데뷔전을 치르는 그런 말이고요. 여기다가 주행심사 모습 보면 선두력도 좋아서 외곽 게이트라는 그 자체가 불리하지 않다라고 봐요. 여기다가 동촌의 아침 같은 경우는 뭐 그 모마가 워낙에 괜찮은 말들을 많이 또 배출을 했었죠. 타이거헌터라든지 뭐 이런 말들.
저는 동천의 아침이 외곽으로 밀려난 거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순발력으로 커버가 되고 그리고 완성도가 높은 3세마라는 측면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12번마 동천의 아침을 그 세마필 안에서 끝날 것 같아. 3마리 안에서 끝날 거야. 어지간하면. 뭐. 이거 동천아 팀도 순발력 되게 좋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주인공사 때 뛰었던 애들 봐봐. 최강이야. 플라이 톱킹, 쭉쭉다면, 삼정불패. 발주에 뭐 누구 어디 내놔도 밀리지 않는 그렇죠. 애들하고 뛴 거거든. 오피데이도 있었고. 그러니까 동천의 아침이나 네페르티티 드리머스 3마리 정도. 근데 이번 주 경마가 워낙에 부진만. 이상한 말들이 많아가지고 곳곳에 이상한 말들이 그러니까 곳곳이 지뢰밭이에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도 네페르티티 드리머스 동천의 아침 중에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3경주 여기까지 하고요. 자, 3경주, 4경주는 최용찬 의원의 메인 승부 경주네요. 5경주로 넘어갑니다. 4경주입니다. 저 최영찬이 준비한 메인 승부예요. 토요 4경주. 어찌 보면 초반에 갬블을 제대로 걸 수 있는 레이스가 아마 4경주가 아닌가. 초중반, 후반 막 경주별로 A급 승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토요 경마에서는 초반부터 힘을 실으면서 노리고 들어가는 4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이 경주 자체가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들, 일단 보여준 전력 걸음의 마필들이 다 인기를 끌 수밖에 없어요. 능력 차는 거의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일단 타임 자체를 보면, 직전에 허브의 타임 자체를 갖고 이 경주에 출전한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타임이 진카냐 아니냐, 이 경주에서 판가름 날 거예요. 저는 직전 타임 자체는 진정한 주로 타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마필이 이 경기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걔네들은 뒤로 돌리는 막건이 될 거예요. 마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 새벽 죽으신 모습 자체를 본다면 어지간한 경주 편성에서는 얘는 와줘야 된다. 조금 더 센 경주 편성을 만났으면 땡큐다. 좀 강한 애들이 나와줬으면 고맙다라고 생각했던 마필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기도 자체로 본다면 저는 좀 밀려요. 밀릴 수밖에 없죠. 보여준 걸음 자체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주는 메인 승부로 선택을 한 레이스입니다. 자, 이 경주 비슷한 경주 편성에서 제가 노림수는 당연히 복병마예요. 그 복병마에게 제대로 힘을 실어주면서 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초반의 승부지만 메인 승부답게 제대로 한번 붙자. 꼭 이기는 승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경주로 가겠습니다. 13마리가 출전을 한 서울경마 5경주, 안말경주로 펼쳐지네요. 13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제법 괜찮은 말들이 많이 출전했는데 이놈들이 서로 주행 습성이 비슷해가지고요. 서로 간에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네요. 고수위원부터 갑니다. 예.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이번 보자료가 최근에 2연속 입상을 해주고 있는데, 또 편성은 제일 잘 만났어요. 뭐, 누가 선행을 나가든 간에, 최적 정계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고, 일단 게이트 조건도 안쪽으로 되어 있고, 일단 편성상으로 보면 이번 보자료가 그래도 가장 안전빵인 마필이 아니야.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만약 이번 거지 배당이 꽝 하고 터져주면은, 12번 노블 플로이, 요거는 배당으로서 고수는 무조건 배팅권에 가지고 갈 거예요. 엮어서. 요거는 계속 지금 바닥 이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이 앞선이 흔들릴 수 있는 경주이고 뒤에서 뭔가 하나 날라와야 되는 경주인데 요 12번 노블 플로이 요거 배당마로서 여러분께 재밌는 마필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노블 플로이, 그러니까 보자료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노블 플로이를 배당마로 고수위원 추천해 주셨고요. 최영찬이요. 선행권 충돌만 피한다라면 아마 이 경기에서 우승권까지도 넘볼 수 있는 말이 저는 금승모로 봅니다. 서로 백승? 네. 상태 자체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예를 들었어요. 목요일 조교하고 월요일 조교. 진짜 어느 조교에 표점 맞춰야 되느냐 이제 이것도 포인트인데 역시 월요일 조교에서 포인트를 맞춘다라면 금수봉이에요.
깔끔한 한 바퀴를 뛰는 그 모습 자체를 봤을 때 스피드가 역시 짱짱하더라고요. 이제 목요일은 그보다 이제 패턴 자체를 좀 약하게 하면서 오히려 또 근력이 이제 강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금수봉 자체가 앞장을 나선다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능력마로 저는 보겠습니다. 네, 8구막 금수봉. 김철호 기수가 백승을 이걸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냐면 기승하는 말들 중에 가장 강력한 말이니까. 다만 이제 선두권을 어떻게 정리를 해주느냐에 따라 틀려질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고수위원이 노블 플로이드 복병마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복병마로 하나 좀 가볼게요. 이게 저는 선두권이 굉장히 치열하게 충돌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보가 없는 경주라면은 선두권이 싸울 수 있다. 10번만 새창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컴퍼스나 화이트 키피드가 이후 경주들을 뛰는 걸 놓고 보면 사실 장난이 아니죠. 여기다가 그 전에 경주도 뭐 골드웨이브라든지 퀸 크리켓. 그러니까 최근 두 차례 경주 비록 성적은 바닥이지만 얘가 만났던 상대들은 지금 출전한 그 어떤 말들도 만나보지 못했던 강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앞선이 쓰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새창조가 맨바닥에서 추입을 하는 말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최근 두 번의 경주를 제외한 실제 입상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바닥에 누워있는 말이 아니란 얘기죠. 이번에 감량도 괜찮고 거리도 1200으로 내린 상태, 1200거리 1400에서도 입상했단 말이니까 1200거리에 앞선이 싸우고 쓰러진다라면 새창조가 사고치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진다. 안효리 교수도 뭐 최근에 말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번만 새창조 쪽으로 배당 막건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세네 이렇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건 사이즈밖에 없어요. 네. 새청소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오경주 배당이 터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6경주는 고수위원이 준비했습니다. 준메인 승부로 가볼게요. 고수위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 6경주 국내산 5군 1400경주입니다. 14마리가 출전을 했네요. 최영천이요. 토요 경전 마번을 잡는데 이 6경주에서 내가 스톱을 해갖고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전환하죠 그러면. 결국 포기하고 뒤에 거 잡고 그냥 그 다음에 이거 잡았는데 이 6경주를 진짜 머리에 골치 아프게 제가 잡은 기억이 나요. 근데 이 경주를 승부처 경주로 지금 선정을 해주셨는데, 훈련 자체를 본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조교장에서 봤을 때는 3착 갖다 대면서 올라왔지만 조계산의 상태가 훈련 여전히 빡빡하게 갈아놨어요. 좋습니다. 지금 뭐 서프림 골드 자체가 아무래도 직전에 얘를 넉넉하게 이겼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얘가 14번이 앞설 수 있지만 훈련만큼은 오히려 얘는 직전보다 훈련하다 떨어졌다라면 얘는 오히려 더 열심히, 그러니까 3척에 대한 아쉬움이 뭔가 있었던 그 모습인지 약간 상당히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계산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만 조계산. 제가 보는 이번 경주는 정말 재밌는 경주예요. 이게 자력 승부하는 놈을 찾아야 돼요. 이거 여러 가지가 좀 엮여있는 경주라, 그래서 이게 또 인기마들 안에서 가고 안 가고가 나올 수 있는, 저는 예상하면서 가고 안 가고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런 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주라 자력 승부할 놈, 그리고 자력 승부를 해서 되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6번만 스마트 캡틴이 나오네요. 뭐 52주 자체가 뭐 최근 한 2주 정도는 좀 약간 좀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전의 모습이면 52주 말들 다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캡틴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번 경주가 선행을 누가 가느냐 싸움에 뭐 킹 크리켓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스마트 캡틴이 나갈 수도 있는데, 스마트 캡틴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따라가도 된다라는 점. 선두력도 있고 따라가도 된다라는 점인데, 뭐 지구력 자체가 부족한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무리하게 초반에 힘을 쓰고 나왔던 부분이 최근에 이제 스마트 캡틴이 좀 무너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1400으로 늘어난 거리에서도 좀 최근처럼 그렇게 힘을 쓰지 말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경주를 진행한다라면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추임마들이 올라오기에는 좀 페이스가 빠르고요. 앞선에서 뭔가 좀 끝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 6번마 스마트 캡틴을 추천을 드려보고요. 굉장히 어려운 경주를 고수위원이 준메인 승부로 잡았어요. 뭔가 또 복귀해서 하나 걸린 게 있겠죠?
고수희열의 준매인 승부로 가겠습니다. 예, 터져 있어요. 이번 경주는 그냥 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 혼전 경주고 누가 인기마고 그것까지도 헷갈릴 정도로 상당히 혼전 경주인데, 자, 고수가 승부를 보는 이유는요, 이건 한번 무식하게 한번 때려볼 거예요. 그냥 적중 여부를 떠나서 일단 한 방을 일단 놓다 뺄 건데, 그 한 방이 두 마필 모두 다 인기도에서 하위권이에요. 두 마필 모두 다. 근데 그 두 마필이 상당히 복귀가 세게 나와요, 저한테. 요거 나와라, 다음에 나오면 너는 무조건 노려야지 했던 말이 두 마필 나와주고 있고, 그 두 마필이 모두 다 인기도에서 밀려있다. 그 한 방이 이번 경주 꼬추만 주면은 이건 상황이 나는데, 저는 분석을 이번 경주 많이 했어요. 분석을 많이 해보니까 거기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어요. 팔리는 인기 마필들, 어설프게 팔리는 애들, 뭐 14번 서프닝 고드라든가, 뭐 8번 천하제일, 인기 모아줄 겁니다. 아예 그냥 저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쳐다보지 않을 거고, 복병만을 물고 오는 거예요. 복병만을 잡았다고 맞추려고 인기만에 붙여? 그건 틀리는 거예요. 자, 이번까지 한번 고수가 배당으로서 한번 승부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수현이 얘기를 한 게 이제 두 마리 노리고 있는데 두 마리가 모두 다 인기순위 하위권이라. 이거는 뭐 999네요. 네, 9999. 이런 경주는 사실 배당을 노렸을 때 스치기만 해도 한구라가 되는 그런 경주예요. 광속, 천하제일, 이런 말들 뭐 바닥배 좋으니까 또 기수 좋으니까 팔리는데 의외로 이거 꽝 하고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고수위원이 준비한 준매의 승부 경주 9배당으로 간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금화 7경주로 가겠습니다. 1400 국사군 9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인데요. 자, 이번 경주 최용찬 의원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4군 4대 게임이죠. 4군 게임인데 지금 5군에서 올라온 마필이 어쨌든 상태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수성 리더가 지금 3연타를 때리면서 직행을 하고 올라왔는데요. 여전히 좋아요. 그 초반에 이제 하이군하고 병합하는 그 내용 자체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훈련 모습 자체에 전혀 이상이 없고 또 4군 나머지 그 현재 현군에 있는 마필들 자체가 그렇게 센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경쟁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성 리더 4군도 연두 충분히 가능한 전력으로 보겠습니다. 네, 수성 리더. 자꾸 기침이 나와요. 불안하게 왜 그래? 그러니까 나도 불안하게. 제가 나보고 얘기하지 말고 카메라 보고 얘기하라고 얘기할 때.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이게 국가가 맞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냥 모든 국민이 열만 조금 나면 걱정해야 되고 기침 나오면은 혹시 내가 보건소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날 보지 말고 자꾸 이제 날 보면 봤으니까 홍찬 영어 보라고. 면역력은 센 것 같아가지고. 자, 수성 리더 거리 경험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의 움직임은 너무나 좋습니다. 고수현. 예, 수성 리더 좋습니다. 이것도 좀 세게 보고 있고 5번 주얼리 파티도 이번에 인기 많죠, 당연히. 인기 많죠. 예, 수중군대 깜빡이는 얼마나 이게. 깜빡이 팔릴 것 같은데 일단 세게 보고 있어요. 저도 5번도 세게 보고 있고 7번도 세게 보고 있고 한 마리 더 본다고 하면은 9번 킹피코도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건 연연가가 없는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배당마를 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 특별하게 배당마도 없어요. 왜냐면 고르게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혁구 의원이 정리하시죠. 정리나 마나 이건 없어요. 뭐 그냥 사실 수성 리더가 주얼리 파티가 거리에 대한 부분은 있죠. 1400이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는 전력이 너무 앞서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기존의 4군에서 뭐 그냥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말들 무슨 좋은데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 선주공주라든지 이런 말들이 혹여나 뭐 주얼리 파티와 수성 리더의 빈틈이 생기면 이제 파고드는 정도 그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빛나는 새벽도 공백기 크고 이상혁에 5kg 더 달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주얼리 파티나 수성 리더 중에 하나가 바닥에서 추입을 한다라고 하면 변수가 있긴 해요. 근데 두 마리 모두 앞에 가는 말들이고 박으론 기수와 문세영 기수가 서로 싸울 일도 없다라고 본다면 그냥 한 방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딱 이 생각만 하세요. 내가 대끼리 한 방 인정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쉴 거냐?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한 방 인정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1200 국사군 경주 10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 누구부터 갈까요? 최영찬이부터 가죠. 훈련으로 이제 사이즈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다른 인기 1위가 아니고 저는 도전권 말입니다. 도전권 말인데 바로 7번 야오 션샤인이에요. 훈련 내용 자체를 보면 지금 여기 그 말 중에서 원투로 들어갈 정도로 훈련 내용이 성과가 좋습니다. 연일 강약 조절하면서 강하게 돌려주는데, 야 걸음 자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연 어떤 성과를 보여줄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경주 편성에서는 나머지 말들이 지금 잘라낼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이 경주 편성이. 그렇기 때문에 훈련 내용이라면 야오선사이는 드디어 또 입상에 가시권에 들 정도로 좋다라고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7번 야후 선샤인. 최근에 이찬호 기수의 그 거침없는 행보. 기가 막힙니다. 자, 야후 선샤인. 고수현. 저도 야오 선사인을 믿고 갈 거예요. 야오 선사인을 일단 믿고 갈 거고 같이 최홍천이 형과 함께 7번 야오 선사인을 추천드릴 겁니다. 뛰었던 편성도 그렇고 뛰었던 내용도 그렇고요. 최홍천이 형이 워낙에 설명을 자세하게 잘해 주셨어요. 10번 위주 히어로가 직전에 선행을 무리하고 나온 것도 아니야. 왜 그렇게 뛰었을까? 1700. 이해는 또 하나야? 거리 적응? 거리에 대한 부담감. 이제는 거리가 내려왔으니까 또 그럼 그 전에 뛰었던 만큼 뛴다는 얘기네. 그걸 내가 이번에 딱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깝깝하더라고요. 자, 정리를 하면 이제 야후 선샤인을 양쪽에서 이제 고수현과 최영찬이 해드렸는데, 저도 이제 일단 야후 선샤인을 던질게요. 그러니까 우리 야후 선샤인 밀고 있는 건데, 자, 이게 제가 수도 없는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위지 히어로가 지난 경주에 1200에서 우승을 하고 1700에 나왔어요. 그리고 선행을 갔는데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거리를 1200으로 줄여가지고 나와서 위지히어로가 인기를 끌 거예요. 그리고 1번 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난 경주 1200에서 쓰러졌습니다만 상대가 강했고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선행 갈 수 있는 찬스니까 얘도 팔려요. 근데 재밌는 건 조건이 완벽하게 좋아졌을 때 입상할 수 있는 확률이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류경주군요. 2류경주에 지난번에 비트 레코드하고 뛰었던 게 뭐지? 그 마지막 경주에 박우름 기수 타고 뛰었던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완벽하게 좋아졌을 때는 되레 부러지는 경우들은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위지히어로가 지난번에 1700 나가가지고 거리 때문에 깨진 거 누가 몰라요. 거리 내렸으니까 될 거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플레이리 1번 게이트 선행 가면 1200이니까 버티겠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두 마리가 또 싸울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두 마리가 싸웠을 때 가장 이득 볼 거는 야후 선샤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건 깨지더라도 야후 선샤인을 믿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위즈 히어로는 이번에 무조건 인기마요. 한 번 더 검증을 해도 그래봐야 한 경주 틀리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수도 없이 틀리는 경주 중에 한 경주 더 틀리는 거예요. 저는 위즈 히어로가 이번 경주에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플레이도 역시나 조건이 너무 좋아졌는데 그 조건 안에 숨겨진 함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플레이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플레이도 검증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그래서 최영찬이 형도 또 고수현도 야후 선샤인을 추천을 드린 것 같은데 저도 야후 선샤인밖에는 추천드릴 만한 말이 이번 경주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업조서 8경주는 야후 선샤인으로 밀고 가야 되겠네요. 야후 선샤인을 축으로 말씀을 드리고 좀 위지히어로나 플레이 같이 조건 좋아진 말들 의심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로 갑니다. 자, 메인 승부로 준비했어요. 10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보면, 저는 기대가 워낙 돼요, 지금. 지금 이제, 실력을 딱 놓고 보면, 어느 한 놈이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말이 없어요. 다들 비슷비슷한 이제 실력들을 지니고 있어요. 직전에 개발 안 불었던 스토리텔링, 그리고 직전에 인기 2위 팔리고 아쉬움 남겼던 블랙트레인, 여기다가 완승불패, 바빌론 왕자, 이게 완승불패, 바빌론 왕자 스토리텔링이 다 같이 뛰었어요. 일단 요런 말들 쪽에서 관심을 좀 모아줄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복병마들도 좀 있는 경주인데,
진짜 이거는 제 입꼬리가 좀 올라갈 정도의 복병말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요만큼의 의심도 없는 대가리가 있고요. 한 방을 갖다 때릴 수 있는 그런 막건도 있어요. 이게 지난번 5월 10일 날 완승불패 바빌론 왕자 스토리텔링 3마리가 같이 뛰었는데 그 경주만 복귀하면 답이 나오는 경주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초강력 대가리, 여기다가 한 방 갖다 찍어 먹을 중배당 막건, 그리고 남들이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고배당 막건까지. 이어코는 배팅 들어가기가 너무 지금 수월해요. 정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부산경마 지난주에 70배짜리 메인 승부를 제대로 갖다 때려드리면서 항구라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서울경마 승부경주 메인 승부도 좀 적중해야죠. 최근에 제가 너무 좀 욕심을 내지 않았나 그 판단이 좀 듭니다만, 이번 주는 적중의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서울경마 구경주 이어코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한 방으로 보인다. 진짜 단통으로 보인다. 여기다가 고배당 복병, 복승식, 삼복승식 활용해서 고배당까지 물고 들어가는 경주로, 자, 구경주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주인 만큼요, 이어코 함께 해 주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현장 예상에서 항구라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경마 10경주로 갑니다. 8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최용찬 의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최용찬 의원을 믿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10경주. 보세요. 예, 7번 100전 필승입니다. 직전 경주를 통해서 마필의 컨디션이 완벽하게 올라온 이런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고, 자, 막판에 그냥 송재철 기수가 한번 때려보는데 상당히 탄력감이 좋아요. 그리고 송재철 기수가 아주 좋은 손맛을 맞추는 말이구나, 이런 느낌도 있었고요. 편성도 조촐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잡고 있어도 7번째, 8번째 아닙니까? 또 7번 100점 필승, 갖고 있는 사이즈만큼은 기본적으로 보수 세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7번 100점 필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한때 2군에서 놀던 말이에요. 2군에서 놀던 말이고, 지난 경주 컨디션 회복했고 레이팅 80점, 지금 턱걸이로 3군에 남아있는 그런 말인데, 이번 경주 행보에 따라서 2군으로 갈 수도, 아니 머물러 있을 수도. 근데 어지간하면 2등 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최선 승부겠죠, 100점 필승은. 자, 배당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3번만 슈거 빅터리를 추천을 드릴게요. 부담스럽죠. 1200을 지난번에 뛰다가 1800을 거리를 급격하게 늘렸다라는 점, 그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대목인데, 슈거 빅터리는 지난 경주에 그 하만식 기수가 완벽하게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경주를 뭐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겠습니다만, 이건 하만식 기수가 말을 잘못 타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 실패라는 제가 표현을 좀 자주 쓰는데, 이게 파라오가 나와가지고 개바람 불었던 경주예요. 진짜 개바람 불고 파라오가 레이스를 쫙 끄는데 갑자기 그거 따라가면서 페이스를 오버페이스를 하더니, 그리고 그 뒤에 외곽에서 자리 못 잡고 뒤로 밀리고 마지막에 다시 올라오고, 이거는 직전에 하만식 기수의 완벽한 실패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수가 말을 페이스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사실 안 간 거 아니야? 네, 나는 그런 표현 안 쓰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안 간 게 아니라? 저는 그런 표현을 안 써요. 그러니까 뭐 안 간 거지. 잘못한 게 아니라. 기술하고의 그런 트러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는 경마를 굉장히 건전한 스포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안 갔다는 표현은 정말 잘 안 써요. 근데 어쨌든 슈거 빅토리는 지난번에 기술 실패가 맞고요. 거리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만은 좀 잘만 타준다면은 저는 뭐 이번 경주에서 상당히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슈거 빅토리 추천을 드리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가 뜨끔했어요. 안 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자, 최용찬 의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예요. 최용찬 의원이 하겠습니다. 안 가니까 그것도 딴 사람 또 이득을 그렇죠. 있죠. 파라오에 전부에 있어 산 사람들은 뭐 예. 이득 본 거죠. 자, 이 경주를 거의 저는 진짜 메인까지도 생각하고 던질 거예요. 이 경주 10경주를. 자, 여러분들께서 8마리 지금 출전 말인데, 아마 이 경주에서 5도를 혹시나 개인적으로 잡아보십시오. 아니면 그 중에서 한번 몇 마리 안 되는 말 꺾어보십시오.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리면 쉽게 5등은 나와요. 자, 근데 제가 이 경주 감히 말씀드리는데 인기 1위, 2위, 3위, 4위까지 축이 아닙니다. 이 경주는요 아예 배당을 노리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복귀도 나와주고 있고 훈련 자체의 패턴, 그 패턴 자체가 뭔가 약간의 미세하게 변화가 오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 때 악벽 때문에 고전했던 마필인데 그 악벽이 약간의 사라짐이 나오면서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 말이 한두가 나와요. 그래서 인기 순서하고 상관없이 이 경주는 갬블 한번 거는 게임이 되겠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기 1위, 3위, 4위는 뻔히 지적을 하려면 그 네 마리가 나와요. 근데 걔들이 축이 아닌 남들이 안 보는 내가 지워야 되는 그 마필을 놓고 승부를 거는 경주로 10경주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경주가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에 말은 8마리밖에 안 됩니다만 그 접전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라 배당이 좀 나와줄 수도 있는 경주인데 어찌됐건 최용찬 의원이 메인 승부로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자신있게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최용찬 의원과 함께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10경주 마무리 짓고요. 11경주 경주열이 1800m 혼합 2군 경주. 자, 이번 경주 고수가 오늘 메인급으로 승부를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후반부에 승부처를 잡은 만큼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중에 대한 노림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승부처로 선정을 한 거예요. 자, 이번 경주 13마필이 총출전하면서 능력이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많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마필이 인기를 모으고 어떤 마필이 비인기만인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혼전 경주예요. 그런데 자, 고수는 이번 경주 세 마필 가지고서 승부 들어갈 거예요. 정말 넓게 쳐다봐봤자 네 마필밖에 보이질 않아요. 정말 네 마필 안에서 끝난다는 확신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고수가 직전 경주 못 왔던 마필, 자, 이번엔 그냥 대가리다, 너는 왔다, 확신하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마필을 놓고 때릴 겁니다. 자, 무조건 배당은 보장될 수밖에 없는 편성이고요. 적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무조건 승부를 들어가셔야겠죠. 두는 질 것 같고 자, 고수가 후반부에 메인 승부로 선정을 한 만큼 한번 제대로 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수 한번 믿고 자, 토요일 후반부 11경주 초강력 승부를 추천드립니다. 네, 토요일경마 12경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고요. 1402등급에 11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가입니다. 2등급이긴 한데 2등급 경주긴 한데 레이팅 81에서 90점까지예요. 2등급은 원래 81점부터 100점까지인데 81에서 90점 이하의 말들이 뛰는 경주이기 때문에 레이팅은 좀 낮은 그런 말들. 2군에서도 상급이 아닌 중하급의 말들이 뛰는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최용찬이 형. 자, 이 경주는요 11마리 출전인데 솔직히 어쨌든 직전에 선행 가성 선행마예요. 앞에 선행 장악을 해주는 말이 절반 이상입니다. 선행을 가져와서 잘 뛴 말, 물론 선입 가서 입상한 말도 있어요. 근데 형분에서 2분에서 정체된 말들 포함해서 앞에 가고 싶은 말들이 진짜 많아요. 자, 어떻게 보면은 그 마필들 때문에 선두권의 교란이 일어나면서 요거는 의외의 변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경주는 추입이 올라온다고 봅니다. 감히 1400에서 잘 뛴 말이 한두가 있죠. 남산축제입니다. 일단 선입권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된 가운데 많이 출전하고 있다라면 직전에 남산축제 솔직히 이렇게 실망스러운 걸음 보일 줄 몰랐어요. 근데 컨디션 자체가 당일날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자꾸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제 뒤로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남산축제는 컨디션만 만약 하자가 없다라면 이 경주에서는 반드시 한 발을 쓰면서 역전을 노릴 수 있는 경주로 보겠습니다. 네, 남산축제. 이게 남산축제가 지난번에 저도 이거 세게 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난번에 7kg가 빠져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 남산축제가 410kg대 체중에서는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체중 체크를 좀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형 가야죠. 네, 남산축제 좋습니다. 저도 좀 세게 보고 있는 말이고요. 직전 경주만 쳐다보지 마세요. 그 전에 대구랑 피코나이스,
썬더키 월드장, 뭐 강자, 포에버드 편성만큼은 정말 최강 편성에서 놀았던 놈이고요. 뭐 조교까지 좋다고 하니까 좀 세게 보고 싶고 12번 가문의 축제가 인기마죠. 승부전이잖아요. 얘들 재밌게 세게 보고 있어요. 선행만한데 전 세게 보고 있고. 지난번에 이거 없다 그랬던 거잖아. 그런데 기수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기수가 바뀌었고 이번에는 직전에 마보뚜 그리고 뭐 아르고에셋, 후즈 퍼펙트 뭐 같이 뛰었던 애들이 다 같이 이번에 뛰어요. 다시 나오잖아요. 여기서 같이 뛰었던 애들 중에서 그 복귀로 가장 세게 노려야 될 놈을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인큐대회에서는 또 밀려요. 그죠? 당연히. 3번 아비처럼이에요. 내용은 상으로는 다시 뛰면 얘가 대가리예요. 그 편성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뛴다. 정말 말을 김철호 기수가 말을 참 못하도 그렇게 못한 건지 아니면 안 간 건지 모르겠는데 무리무리 개무리 쌍무리를 하고 나서 그 정도 뛰었다. 착차가 이 정도다. 이거는 무지 뛴 겁니다. 무지 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페로비치랑 기수 이거 조심해야 돼요. 페로비치 기수가 잘 타는 기수예요. 말을 생각을 할 줄 알고 타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기수더라고요. 그 말의 습성과 자기가 탈 말을 알고 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3번 아비처럼도 이번 경주는 상당히 재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비처럼 페로비치 기수가 지난주에도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벌써 3번이나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5월 10일 날 같이 뛰었던 말들이 다시 한번 이제 뛰는 경주인데요. 저는 8번 후즈 퍼펙트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후즈 퍼펙트가 최근 그 2경주를 말이죠. 계속 출전 주기를 좀 짧게 잡고 나왔어요. 2주 만에 나오고 3주 만에 나오고. 그러면서 상대들은 뭐 또 만만치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체력적인 좀 부담감이 지난 경주에 좀 어느 정도 있었지 않았나. 왜냐면 제가 예시장에서 그 후즈 퍼펙트를 보는데 평소에는 굉장히 씩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시장에서 말해보면 표현력이 좋은 놈도 있고 씩씩한 놈도 있고 용맹한 놈도 있고 깡패 같은 놈도 있고 막 많습니다. 맹한 놈도 있고. 근데 지난번에는 예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 자체가 이제 출전주기를 계속 좀 앞당겼던 부분들. 제 복귀 그 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출전주기가 좀 빨라지면서 좀 지쳐있다라는 그런 그 현장 컨디션에 대한 복귀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전 주기로 좀 돌아왔네요. 한 달 정도 출전을 좀 했고, 뭐 훈련도 정상적으로 소화를 좀 해냈고, 지난 경주 뭐 안쪽에서 편하게 뛴 거는 있긴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경주 다시 뛰면 마볼트 정도는 무조건 이기지 않겠냐. 지금은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8번 후즈 퍼펙트를, 예시장에서 상태만 지난번처럼 이렇게 좀 나쁘거나 그러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는 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마 후즈 퍼펙트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6일에 펼쳐지는 토요경마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승부경주 다시 한번 공지드리죠. 최영찬 의원 4경주, 이어코 9경주, 고수현은 11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아왔습니다. 자, 메인 승부 함께 해주시고요. 그 밖에 또 궁금하다. 무조건 좀 뭔가 맞추고 싶다. 지고 있는데 본전하고 싶다. 이기고 있는데 더 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도 좋은 정보 전달해드린 것 같고요. 현장에서도 그런 상승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